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특별한, 저도 뭐 여러 강의를 다닙니다만은 오늘만큼 의미 있는 강의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국정원에서 저를 보고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강의료를 아주 많이 좀 받아야 됩니다. 2억 마련하려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영국, 미국을 거쳐서, 돌아왔는데요. 영국에서 딱 보니까 저는 늘 어느 사회 가나 막 사업거리를 엄청 만들어 옵니다. 하루에도 뭐 여러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흔들어서 새롭게 만들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져오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 고든 브라운 영국 수상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나오시죠, 그죠? Prime Minister in US 아마 미국 방문 중에 이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위에 보시면 Home News Communicate가 있는데요. 커뮤니케이터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e-petition.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진정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5 most popular open petitions. 공개 진정을 하는데 5가지의 가장 인기 있는 진정이 차례대로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resign입니다. 총리 당신 물러나세요. 라고 하는 진정인데요. 그게 지금 7만 건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몇 달째 영국 총리의 공식 사이트에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청와대에 MB out 이렇게 써놓고 그게 계속 오래 있으면 청와대가 인정을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소통을 또 관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가 몇 마디 했다고 그냥 저보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말하자면 시니어 산업, 시니어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새롭게 다가온 새로운 문명의 얘기란 말이에요. 옛날 저희들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사실 뭐 그 회갑 그죠? 회갑 잔치 지내면 이제 뭐 거의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어림도 없죠. 지금은 평균 여명이 life expectancy가 지금 무려 79점 몇 세잖아요. 근데 이게 젊어서 죽은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제외하면요 이미 85세가 넘습니다. 그런데다가 과학이나 의학의 발전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또 이미 몇 년이 더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90이나 100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건 엄청난 혁명이죠. 사회의 변화에.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 참 저는 늘 어떤 세상의 변화를 굉장히 가깝게 느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저는 영국 가서 계속 사업 얘기를 드리잖아요. 보세요. 이게 Fix My Street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가서 사업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이 길거리를 다 다니면서 뭐 맨홀이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 길이 움푹 파졌는지 이거 다 할 수 없죠. 누가 하면 좋습니까? 시민들이 하면 되잖아요. 출근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맨홀 뚜껑이 날아갔더라. 또는 근데 지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 사람이 길이 움푹 파졌다 이거예요. 길 표면이. 그리고 아주 길이 형편없다. Poor path. 그래서 저기 파랗게 여러분 보이시죠? 저기를 콕 찍은 거예요. 이게 구글 지도는 그냥 바로 지금 우리도 들어가면 되죠. 골목이 다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창의적 발상을 하면 우리 시니어들이 하실 일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아이디어는 전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그 대신 사업적으로 성공하시면요. 수익의 1%는 희망작성에 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School of Everything. 이미 10년이 됐는데 이거는 완전히 수익 사업 모델로 정착된 거예요. 뉴욕도 생겨났어요. 온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학교예요. 누가 가르치냐? 한 사람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누구나 아무리 우리가 못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평생에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요리를 가르치거나 무슨 검도를 가르치거나 뭐라도 하나는 자기 전공이 있을 수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드라이빙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find lessons and teachers near you. 당신 가까이에 그 과정, 수업과 교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쪽은 도대체 당신은 뭘 배우고 싶냐, 이걸 가르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런던에 사는 사람은 런던에 여기에 딱 클릭하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게 뭐 수천 종이 있는 거죠. 없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그 수업입니다. 피아노 레슨, 요가, 이 퍼스트 닌자 이건 뭐죠? 이게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주제별로도 있습니다. 예컨대 언어, 클라리넷, 기타, 드럼, 옹, 여기 들어가면 하여튼 수백만 가지의 학교죠. School of Everything. 저는 이거 한국에 당장 수익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만들면 온라인으로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주제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심지어는 동영상도 거기 띄워놓고. 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저는 우리가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잘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길은 창의적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지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40대는 지금 이렇게 귀를 기울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시니어들은 이제 새로운 제2의 삶을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세상에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하실 수 있는 사업이 많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게 Plain English 캠페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진단서 써주는데 어떻게 쉽게 잘 이해가 가든가요? 그 다음에 이 검찰에서 공소장이나 이런 게 날라오면 그게 쉽던가요? 되게 어렵죠. 네, 막 어렵게 해야 자기들이 마치 무슨 큰일을 하는 사람들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런던의 어떤 할머니가 그게 도전했습니다. 나도 학교 제대로 나왔는데 니네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왜 이렇게 영어를 어렵게 쓰냐? Plain English. 쉽게 쓰는 영어, 쉬운 영어 캠페인을 벌린 거예요. 지금 이 단체가 엄청 커져갔고요. 런던에 지금 본부에 40명이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가 월드뱅크도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말하자면 쉬운 영어. 한국도 지금 그대로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분이 막 처음에는 따지고 막 그러니까 유명해져 가지고요. 지금은 영국의 공무원들이 전부 공문서를 쓰면 이 할머니한테 오셔서 인정을 받아갑니다. 그 인정이 뭐냐? 바로 크리스탈 표시입니다. 저게 우리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 할머니십니다. 여기서요, 크리시 마하라라는 사람인데, OBE라는 거는 저도 최근에 이번에 알았는데, Order of British Empire. 그러니까 아주 사회에 큰일을 한 사람한테 여왕이 주는 겁니다. 이번 제가 회의 때문에 갔다가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전부 OB를 달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한 명예입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막 이런 일들을 막 하다 보면요. 온 세상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값을 좀 치르셔야 되지 않아요? 회원 가입하세요. 아시겠죠? 그거 다 나눠드렸습니다. 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사실 뭘 잘 모르고 살았죠. 그죠? 네? 20대, 30대로 가면 다시 그렇게는 안 사시겠죠.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남아있는, 우리 앞에 와 있는 이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죠. 삶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너무나 행복에 겹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죠. 어느 95세 노인의 일기입니다. 요약하자면 진적할 걸. 내가 60일 때 나는 60이니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내가 뭘 해? 라고 그냥 살았던 사람이 30년이 지난 다음에 야, 이렇게 내가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진작 좀 의미 있는 일을 할 걸. 이런 후회의 얘기인데요. 지금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이제 한 몇 년에 한 번씩 참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참 특권이죠. 이렇게 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해외에 한 2, 3개월씩 초청을 해서 저는 그런 초청을 받으면요.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인터뷰 계획을 짜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좋은 프로젝트들을 이 세상을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런 기관들을 가서 인터뷰하는 이런 이제 계획을 쭉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또 갔다 오면 반드시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 저 책 안 써보셨죠? 제가 초판 클럽 멤버입니다. 초판밖에 안 팔려갔고요. 그런데 진짜 귀한 책은 그렇게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 속에 세상을 바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는데 안 보시잖아요. 제가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인류학 교수를 하는 미스터 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98년에 그때는 아이젠하워 익스체인지 펠로십이라고요. 세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펠로십입니다. 미국 국무성 프로그램보다 더 좋아요, 이게. 근데 이 제 프로그램 담당 이 디렉터가 이 미스터 밥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집에도 며칠 자고 또 제가 그 동네 필라델피아에 그 본부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호텔에서 쭉 지냈는데 한 열흘 정도를.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 동네 서점에 이 미스터 밥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뉴펜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인류학을 가르쳤대요. 원숭이를 연구했대요. 근데 이 원숭이를 평생을 연구한 사람.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아주 한 1, 20년 살았대요. 그런데 제가 서점에서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막 불어책을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원숭이 연구하는 왜 이 불어책을 이렇게 갖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원숭이는 지금까지 많이 평생 연구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불어를 제대로 배워서 풀문학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분이 정말 머리가 큰 분이셨는데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갖고요. 2005년에는 제가 스탠포드 가서 한 학기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중국어를 도전을 했습니다. 중국어를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해서 그 108권가요? 2권으로 된 중국어 책을 다 뗐는데 보니까 딱 시험도 보고 다 공부했거든요. 근데 듣고 나니까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내년이나 후내년쯤이면 저는 북경에 가서 한 1년 정도 지내고 싶은데 만약에 그러면 그때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겠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불어를 제외국어로 했는데 사실 예컨대 러버트 프랭스 이런 거는 사실 그때도 다 뗐거든요. 근데도 이게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벌써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다시 저는 공부를 하면 참 이게 복원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바쁘니까 나중에 그 무덤에 이걸 넣어달라고 지금 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56세래요. 지금 평균 퇴직으로 따면 54세고 근데 나머지 퇴직하고 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등산, 낚시, 골프, 해외여행 한두 번이죠. 이것도 사실은 향후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주부터 예컨대 한 달, 2달, 석 달,
뭐 1년 해외에 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나는 지금 베니스에 가서 내가 2달을 살고 오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베니스의 네트워크를 다 갖고 딱 어느 아파트를 얼마 딱 해서 계산해서 딱 갔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회사. 지금 실버 산업이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아직 이런 거 없죠.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고 만들어주는 거. 제가 이번에 영국을 가서 보니까 그래서 하루를 일부러 제가 호텔이 아니고 민박집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민박집에 가서 자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죠. 왜냐하면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있는 데인데 가서 보니까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무슨 지하에다가, 왜냐하면 영국의 플라스는 이게 굉장히 막 시끄럽거든요. 위에 2층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작은 아파트를 빌리는데 지하에 빌려갖고 아이들이 완전히 야전병원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대한민국 대사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어학연수를 왔는데 여러분 영국에 물가가 엄청 비싼데요. 어학연수원 다녀봐야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왜냐면 영어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어학연수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제대로 된 기관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우리가 마련해주면 너무 좋겠다. 제가 그러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턴 몇 사람 좀 받아줄 수 없냐 그랬더니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2명 받아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서울의 희망대학서 너무나 유사한 기관이 영국에 있어요. 그 영 파운데이션이라는 데거든요. 거기서 받아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제가 회의 때문에 간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네트워크라고 CFN이라는 거기도 받아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도 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예 인터내셔널 인턴십 파운데이션 하나 만들까 싶어요, 지금. 그래서 성공회 그 신부님 한 분하고 제가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냐면 이런 것도 하나의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은퇴한 시니어들은 지금 소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고려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로운 삶을 창조해야죠. 피터 드러크가 보세요. 미국의 경우에 나이가 45세나 48세쯤 되면 벌써 지역의 병원이나 학교로 뭐 이런 어떤 난프로핏 영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합니다, 사실. 그리고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지금 자기 재산, 메린다 게이츠 재산에 쏟아 넣고, 그리고 자기는 전 세계의 아이들의 질병을 없애겠다고 주로 아프리카에 가 있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만이 아니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던 수많은 경영자들이 지금 이미, 티벳으로, 히말라야로 막 가서요, 아주 가난한, 특히 그 고산 지역의 주민들을, 소수민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아파트 50평짜리 타워팰리스에서 얻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큰 기업을 하나 만드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장관이 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는 일, 어떤 인간적으로 사는 일,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죠. 우리나라는 교육이 완전히 엉망이 돼갖고요, 수단을 목적이라고 가리켜요. 우리가 돈을 번다든지 어떤 일정한 직위에 간다는 것은 수단이잖아요. 그 무언가를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죠.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돈은요, 이 세상에 돈 벌어서 뭐합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저 세상 가져갈 수 있나요? 그러면 또 자식한테 몽땅 물려줘 보세요. 제가 변호사를 지금은 안 한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변호사 하면서 보니까요, 부잣집 치고 안 싸우는 집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다음 저 세상 가고 나면요, 고향 방문단을 추진하고 싶어요. 다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네.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서 자식들 보면 절대 유언을 다시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식들을 18살 딱 되면 집에서 무조건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돈을 안 물려주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에서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스스로 이 인생은 누구나 자신이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 돈 조금 많으신 분들은요, 이 한양대학교도 좀 기부하시고요. 저희 희망교수 기부하세요. 네,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미국에서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실제니까, 진실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어떤 보험회사가 당신의 은퇴 견적을 묻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는 묻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 물론 그렇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사실 좀 불편하고요. 저도 멀쩡하게 변호사 하다가 이 짓을 한 지가 벌써 이제 한 20, 30년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이렇게 정말 택시를 탔는데 밤늦은 시간에 차비를 보니까 차비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5천 원 있는데 집까지 가는데 한 6천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웬만하면 될 것 같은데 한 5천 몇백 원이 있으니까 동전까지 세가면서 뒤에서 저게 얼마 올라가고 있나, 아니면 요 돈밖에 없으니까 돈 되는 만큼 되는 데서 딱 내려갖고 걸어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돈이 없다는 게 좀 피곤하거나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작은 일이고요. 훨씬 더 큰 보람과 행복이 사실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돈만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검사를 1년 하다 때려쳤는데요. 저는 검사하면서 맨날 그 피의자들하고 사는 삶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막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런 인생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안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서양 사람들은 확연히 깨닫는 거죠. 저는 제 직업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소셜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창출돼야 될 직업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직업의 종류 수보다 우리의 직업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일본에 제가 역시 2000년에 그 재팬 파운데이션 초청으로 또 역시 3개월 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돈을 다 대주는 거죠. 저는 외국에 1년에 한 3개월을 가지만 한 번도 제 돈 내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 만나는데 전부 이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언론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언론인이 아니라 평생에 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책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 당하기 힘든 거예요. 누구나 한 사람 자기의 전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베 지역에 갔더니 히다 씨라고 있거든요. 고베 청년센터의 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그룹이 있어요.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전부 한 명씩 한국에 대해 책을 썼어요. 한국의 요리, 한국의 사회운동, 한국의 꽃, 한국의 축제. 일본어로 물론. 우리나라의 한국의 요리에 대해서 물론 쓴 사람들이 많지만 일본인의 관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저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의 전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소셜 디자이너 여러분 이러면 괜찮죠? 제가 처음 만든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특허 등록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얄티는 안 받을 테니까 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고 남양주의 어떤 공무원이 저희 희망자수 교육받고 가서 마을 디자이너라고 이름도 짓고요. 또 심지어는 명함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 명함이 없잖아요. 근데 주부라고 왜 명함이 없습니까? 주부라고 그러면 맨날 밥만 하나요? 얼마든지 다른 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 말고도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주덕한 씨는 제 강의 몇 번 듣더니 지금 한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하지 않던 사람인데 전국 백수연대를 조직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상임 대표가 돼서 서울시와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돈을 받아갖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KBS에서도 뭐 심야 프로그램에 몇 분 나왔죠? 너무 재밌잖아요. 세상은 저는 재미없으면 인생이 아니다. 재미없으면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외국의 이런 운동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어떤 공동체도 이런 말하자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1년을 살아봤는데요. 미국 공무원들은 정년이 없습니다. 자기가 정년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년이 도대체 무슨 그 말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생에 무슨 정년이 있습니까? 네. 보세요. 뭐 이런 grey hairs, 머리는 비록 회색일지 모르지만 big hearts, 정말 큰 이런 따뜻한 열정적인 심장이 있는 거죠.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건데요. 그 보시면 소셜 안트로프로너, 사회적 기업이 막 성장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만드냐? 네, 바로 이 시니어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changing the world,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니어들이 정말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네트워크를 갖고 뭔가 사업을 하나씩 하신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돌파구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이 리더들이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없어서 옛날 굴뚝 산업만이 경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체 GDP의 7%가 난프로핏, 비영리 단체에서 나옵니다. 비영리 단체가 중요한 경제 섹터라고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만 하더라도요,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토니 블레어 수상이 지금 물러났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자기 임기 중에 전체 GDP 20%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영국은 지금 사회적 기업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머가 뭡니까? 이게 베이비 붐이라는 거거든요. 베이비 붐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후라든지 한국 전쟁 전후를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아기를 뭐 엄청 낳잖아요. 어떠세요? 형제들이 여기 조금 연세가 드시면 다 한 7, 8 되죠? 윤구병 선생 아시잖아요. 철학자. 예? 그분은 아들만 9명이어서 1병이 붙어가서 9병이가 됐거든요. 저희 집도 7입니다. 중간에 한 명, 저희 형이 죽어서 일찍. 보통 또 한두 달 만에 또 한 명씩 다 그렇게 됐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러셨죠? 그래서 좋으시죠? 근데 그러니까 은퇴한 분들에 대한 도대체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가를 가이드북을 만든 거예요. 저는 이런 가이드북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며칠 있으면 저희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요. 역시 한국일보사 주필을 하시다가 저희 좀 이따 제가 설명하는데 희망제약소에 행복설계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다음에 지금 바로 성공적인 시니어 성공기, 말하자면 직업을 만들어서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써서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게임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게임을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도 바꾸고 시민사회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시민운동이라는 것은요, 대부분이 학생운동하고 막 젊은 운동권 사람들이 주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기업에 계셨거나 공무원으로 계셨거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또 다른 새로운 시민운동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주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의미에서 이 게임을 바꾼다는 뜻이 아닐까 이런 것이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어항 속에만 있지 말고 좀 아웃사이드 바깥, 어항 바깥, 우물 밖을 한번 내다보라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일본도 보니까 뭐 일본은 단가의 세대라 그러잖아요. 단괴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뭐 다양한 여기 단체 구인 정보 코너도 있고 그다음에 55세 이상의 분들의 일을 깊이 응원합니다. 상담회, 세미나 뭐 이런 게 이게 화요 상담회, 무료 직업 소개서, 등록한 직업 뭐 어쩌고 이러고 있네요. 네. 그다음 이것도 네. 역시 그런 요코하마네요. 요코하마에서 시니어들을 돕는 일이고, 이것도 저는 재밌게 본 건데요. 요코하마 마이스터 사업이라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주 정말 마이스터가 된 분들을 찾아내서 이분들이 후계자의 육성이나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체험 입문자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직의 진흥 활동도 하는 뭐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인장 조각사, 양복 재봉사 뭐 이런 사람들이네요. 그 다음에 뭐 복지 맨션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시작입니다 정말. 네. 그 다음에 고령자 주택 정보센터 뭐 만들어야 될 게 이렇게 많죠. 요거는 미타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하고 있는 이끼 플러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활력이 있는 모습을 이끼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아예 저희들이 곧 MOU를 체결하는 리쿄 대학하고는요. 리쿄 대학은 아예 세컨 스테이지 스쿨 대학 칼리지가 있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이 실버 산업학과는 조금 이름이 네. 세컨 스테이지 칼리지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은퇴해서 이분들을 제대로 모시고 또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네,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미래는 막막합니다. 이건 사실 아주 뭐 블루 칼라 출신도 말할 것도 없고요. 화이트 칼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후반기 10계명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제가 10계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일일이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정말 이런 좋은 비전과 열정과 결단을 하면 저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트는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했기 때문이 아니고 대통령 끝난 다음에 망치 들고요 책상 의자 만들어서 그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에 빛나는 성취를 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죠. 네,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 예, 우리 사회도 이미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이 언론인 출신들은 과천이 참 살기 좋은 도시잖아요. 거기에서 실버 기자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이 조용근 씨는 전직 세무사신데요. 이분이 바프 봉사단에서도 열심히 하고 1% 장사단도 만들고 그래갖고 지금 다시 지난번에 이분이 국세청장 후보에 올랐더라고요. 네. 인심을 얻으면 뭐든지 되죠. 그 다음에 이 서재경 씨는 대우 김우중 회장 비서실장도 했고요. 이런 분인데 나오셔가지고 지방대 학생들이 취직이 어려우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영 리더스 아카데미 이것도 운영하고 계셔서 저희 희망제약소에서 상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한국은행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 그 후에 은퇴 이후에 사회복지를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그 복지 관장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은 작은 중소기업에 계셨던 분인데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과 기업 자기가 부은 돈은 자기가 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이 회사가 준 돈은 모았다가 아름다운 제대로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기금을 만들었죠. 이분은
네, 이런 분들이 이미 많이 계십니다. 네. 사실은 이분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네, 사회의 짐이 아니라 사회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우물안, 어항 속 우리가 고기가 돼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세상에는 이 엠피오 세계는 정말 블루오션입니다. 네. 그냥 가서 금만 그으면 자기의 왕국을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네? 지금 미국의 엔조가 60만 개라는 거거든요. 한국에 아직 제대로 활동 중인 게 몇천 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뭐 굉장히 많아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원칙도 없어요. 네?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신고할 필요도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 만들면 돼요. 내일 아침 간판 하나 걸면 된다고 제가 이렇게 썼더니 어떤 분이 간판 걸 필요도 없대요. 네, 그냥 하나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아름다운 재단을 2000년에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98년에 미국을 3개월 여행하고 돌아와서 제가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 하나, 저는 아이디어를 딱 가져오면 반드시 실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재단인데요. 동전 한 푼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135억을 모금했습니다. 저는 돈 모금하러 이 재단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 어떻게 하면 기부 문화를 널리 퍼뜨릴까를 일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나눔이라는 게 사실 아름다운 재단 때문에 이렇게 보편화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금을 열심히 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1% 나눔 운동이라 그래서 나눔을 좀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매년 우리는 기빙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 얼마나 기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 이런 통계 자료가 제대로 있어야 나눔이 되잖아요. 두 번째, 기부문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게 나눔이라는 게, 여러분, 아까 제가 분명히 희망여고소 회원카드 쓰시라고 했는데 한 번도 쓰시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나눔 캠프도 열고요. 그 다음에 나눔 교사 연수회도 열고요. 뭐 이런 걸 쭉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요새는 젊은 부부들은요, 아이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면요, 요새 연말에 근데 이제 기부자들 초청해서 행사를 한번 해보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오십니다. 오태평양군이라고 판소리 잘하는 아이 있죠?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꼭 데리고 와서 우리한테 행사에 노래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얘는 재능이 너무나 많은 아이인데 자기 재능을 과신하면 주위에서 따돌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데려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가난한 농촌에 살았는데요. 하루에도 그냥 거지가, 그때만 해도 한 60년대 뭐 이럴 때는 뭐 거지가 한 20-30명이 온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야, 그냥 돌려보내라, 그런 얘기 안 하셨고요. 보리쌀 막 이렇게 퍼서, 제가 늘 심부름을 했으니까, 저는 적선삼대라는 말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그게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쪼아서 아무리 해도 저는 훌륭한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실천하면 아이들은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재단은 기금만 해도 지금 100개가 넘어섰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이것도 하나의 모범을 보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투명한 겁니다. 저는 사회 모든 것은 신뢰가 핵심이거든요. 신뢰는 보통 흔히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요, 소매치기는 아주 굉장히 엄벌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매치기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야 되는데요, 이게 혼자 하기 힘듭니다. 바람잡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도날이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용서를 잘 안 해요. 그냥 단순 절도는 이게 괴물생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의를 얻고 남으로부터 돈을 얻어오는 건 참 쉽지 않겠죠. 이거는 그래서 fundraise is art and science.
모금이라는 것은 과학이고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량 총장님을 언제 한 5년 전에 뵙고 모금 전문학교 만들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에 행정대학원장님을 보내셔갖고 뭐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모금 전문가학교. 아주 고액 소득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양대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단국대학교 누구죠? 장호성 총장이 제 친구인데요. 물어보니까 한 명도 모금 전문가가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졸업한 사람들 몇 사람이 지금 모금 전문 회사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걸 따다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단국대학교 졸업생이 도대체 몇만 명입니까? 지금 재학생이 거의 한 10,000명 되죠 아마? 그리고 그 부모들 중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을 잘 매칭을 하면요. 연간 한 100억 정도 모금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25명의 모금 전문가를 지난 3년 동안 채용해가지고요. 추가로 5천억을 더 모금했습니다. 지금 등록금만 갖고 좋은 대학을 절대로 못 만듭니다. 이게 대학뿐인 줄 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모금의 방법을 제대로 알면요. 저는 웬만한 절, 교회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모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이룩하는 최고의 길은 투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유리알처럼 이렇게 투명성 프로그램을 갖고요. 여기 보시면 아예 그냥 장부를 이렇게 다 올려놓습니다. 몇 원 몇 전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다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돈도 자기 비밀번호를 자기가 넣으면 자기가 얼마나 기부했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가 있는지도 다 할 수 있고요. 제 월급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재단은 어디 가서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이렇게 웹사이트에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래서 90%가 온라인으로 기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Beautiful Foundation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아름다운 재단이 그냥 막 도처에 나오는데요. CNN에서도 특집을 한번 다뤘어요. 월드뱅크에서도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02년에는 제가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었거든요. 헛물건 기부받아서 판매. 한양대학교 있죠. 제가 총장님한테 그 당시 2개를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가게 하나 만드세요. 왜냐면 이게 아름다운 가게가 딴 게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헛물건을 써보는 것은 저는 단순히 금박하게 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아름다운 가게 운동은요. 사람이 메이크가 우리가 막 비싼 거 이런 거 그래서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우리가 외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로부터 정말 인격을 중시하는 이런 세상으로의 철학적 변화의 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아름다운 가게도 전국에 지금 106개가 됐고요. 작년에 아름다운 가게 매출만 150억이 됐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 전국에 매장이 들어섰고, 심지어는 저 외국에까지 지금 저희들이,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커피라고 하는,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제3세계의 가난한 농부가 생산하는 커피를 스타벅스가 주는 가격보다 3배를 더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는 이제 중간 마진이 없잖아요. 중간 유통 경비가 없잖아요. 지금 금년 매출 목표가 30억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롯데마트까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 페어트레이드 상품이 거의 시장 점유율이 20-30%까지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제가 회사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리사이클 트렌드거든요. 에코파티 메아리입니다. 이게 금년 1월부터 미국 뉴욕의 모마에 현대미술관에 납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민운동가입니까? 기업인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기업의 광고를 보세요. 전부 자선기관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은 점점 시민운동처럼 되고 있어요. 시민운동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점점 돈 버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여러분들이 커다란 세상의 변화를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보세요, 이게. 기업과 NPO가 일본의 니케이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이게 지금 융합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제가 여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수많은 운동단체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귀농, 귀촌, 귀향. 이거 저는 앞으로 이거 엄청난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서울은 만원이잖아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아마 지역으로 가셔서 사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이사를 안 하더라도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가 있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정보지 하나 만드는 것만 해도 큰일이죠. 풍토 음식 시장. 이거 제가 오세훈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고가라든지 지상철, 철도가 지나가는 밑에는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 바로 뚝섬에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희 아름다운 가게의 명예 고문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들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뚝섬 영동 다리 밑에 자리를 줬어요. 거기서 위를 쳐다보면요, 거미줄처럼 막 인터체인지도 지나가고 그래요.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장사하는데요, 보통 5만에서 10만 명이 모입니다. 지금도요. 근데 오세훈 시장한테 제가 제안한 거는 뭐냐, 거기다가 뚜껑을 덮으라 이거예요. 뚜껑 덮을 게 별거 없습니다. 비닐 치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거 상설을 하자. 영국에 가면 바로 이 보로 마켓이라는 게 런던에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게 영국 런던의 5대 관광지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저 북쪽에 가면 camden 마켓이라고, 그건 유태인이 개설했더라고요. 저는 가면 막 그런 데 가서 그냥 막 다 수소문 해보고요. 사람들 인터뷰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게 돈 벌 수밖에 없는 게 버려진 곳이거든요. 철도가 지나가고 막 옆 밑에 영국 런던은 운하가 많거든요. 운하에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딱 이걸로 개발을 지으면 막 평일에도 그냥 빠글빠글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어디시죠? 딱 나오셔야죠. 네? 순창? 광양의 청매실 농장입니다. 근데 여기 홍쌍리 여사님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수익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답을 안 하세요.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성에 가시면요, 서분내 여사라고 또 이만큼 계십니다. 이거 사실 절반밖에 제가 못 찍었거든요. 보세요. 이게 합치면요, 요 작은 세트 9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산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저는 농업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 농촌 떠나셨죠? 농촌이요,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블루오션입니다. 레드오션은 뭐냐? 사람들이 모두 가는 곳이에요. 공무원, 대기업, 이런 쪽은 피가 터지는 거죠. 경북 의성에 가시면요, 효선농산이라고, 여기는 백초 효소를 담그는데 자기 농사 다 짓고 별도로 백초라는 게 그냥 집 밖에 나가면 있는 쑥이라든지 민들레 담그는 거예요. 효소로 만들어서 이게 미국과 일본에 70% 수출을, 그래서 연간 10억 정도를 버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메주와 첼리스트 알잖아요. 이게 하도 유명해져 갖고요, 이 입구에 식당만, 동네 어귀에 식당만 20개가 생겼대요. 네, 저는요, 민박도 이것만 잘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들의 소득을 몇 배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보세요. 굉장히 평범한 농가입니다. 저녁 9시만 되면 다 주한상이 차려져 나옵니다. 여기 막걸리 보이시죠? 주인이 나와서 판소리를 한 자락 합니다. 저희들이 일행이 세 사람이 가서 방 2개 썼는데 한 방에 8만 원씩 16만 원 주고 왔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방명록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쓰나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 창문으로 보이는 겨울, 빈들판, 봄 오는 소리.
이게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아니, 제가 만약에 하얏트 파크 호텔, 지금 5성급 호텔이잖아요. 거기하고 이 집을 두면 여러분 어디서 자겠습니까? 그건 좀 지나친 예인가. 보통 호텔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런 호텔을, 이게 얼마나 좋은 호텔입니까? 봄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겨울 빈들판이 있잖아요. 농촌이 가진 엄청난 문화적인 자산을 우리가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죠. 지금요, 저는 사실 딱 보니까 돈 벌 곳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만 알면 다 보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아토피가 지금 온 아이들이 지금 야단이잖아요. 아토피는 물 맑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아이들이 흙장난하고 미꾸라지 잡고 메뚜기 잡으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아토피가 육체적으로만 있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자살률이 1위입니다. 세계 정신의학계에요. ULWHA, 울화증이라는 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 세브란스의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6%가 울화증 환자입니다. 이게 저절로 일어난 건 줄 아십니까? 이 세멘트 문화, 도시의 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교보생명이 지원해가지고요, 산촌 유학 엑스포를 했어요. 아주 작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한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요, 산촌 유학이 엄청나게 유행할 겁니다. 지금 농촌에 가서 터 하나씩 잡아놓으세요. 안 보이세요, 그런 게? 네, 오늘 제가 강연도 진짜 많이 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민박. 일본도 지금 대유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산, 저 밑에 산 줄기가 바라 보이는 속에 목욕 튜브 하나 탁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망원경 딱 갖고 저 멀리 바라보는 이 맛을 어떻게 비견하겠습니까?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이러고 있겠지만요. 이런 민박, 이런 게 호텔보다 100푼 낫지 않아요? 네. 보세요. 농업이 일본을 구한다. 미개척인 농업이 일본의 성장 원천. 네. 이게 지금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제약소가 행복설계 아카데미를 만들어서요. 지금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지금 한 300명 수료했고요. 여기 지금 몇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을 엄청 바꿔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노인회도 아마 이분들이 저는 점령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노인회가 지금 완전히 뭐 이상한 분들 모이셔갖고 정치라도 제대로 압력을 미쳐야죠. 왜냐하면 미국에요. 그 이름이 뭡니까? American Association of Elderly People인가요? 무슨 아무튼 그게 지금 제일 큰 NGO고요. 제일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노인회는 그냥 흔적이라도 있나요? 앞으로 저는 정말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진 분들이 대한노인회를 장악해서, 아니면 새로운 노인회를 만들어서 이 노인들의 권익도 주장하면서 동시에 정말 이런 시니어 산업들이 잘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죠. 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이렇게 수료한 분들 중에서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희망제약소에서 와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일보 주필, 여성부 차관, 농촌공사 사장, 이분은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공무원 생활 이제 그만두고 내가 뭘 좀 좋은 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근데 한 3개월 일하셨는데 지난번 인사에서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되셨어요. 장태평 장관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의 장관급들이 다 이렇게 놀고 계신다니까요. 이분들의 우리가 힘을 지금 이 한석규 선생, 이분도 지금 종원행 부행장 하셨나요?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국에서 1년 유학을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배로,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제 차도 얹어서 그 프랑스의 깔레로 이렇게 와서 이제 유럽 여행을 했는데, 제가 온 지 2년 만에 유로스타라는 게 딱 만들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런던에서 그냥 아침 먹고 파리 가서 점심 저녁 먹고 그러고 놀다 오거든요. 네.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시베리아 거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수학여행 가는 날 얼마만에 오겠습니까? 맞추시면 제가 오늘 제가 안 팔리는 책 한 권 드릴게요. 아니, 틀려도 관계없는데. 네, 10년 안에는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관계라는 게 물론 막 지금 뭐 힘들었다 그러지만요.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 갔다 왔잖아요. 아마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정부 하에서 뭔가 저는 큰 돌파구 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위에서 어떻게 흐르죠? 아래로 흐르잖아요. 북이 지금 이 상태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요. 지하철이 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니, 지하철이 아니라 기차가 열리면요. 우리가 지금 섬이잖아요. 근데 원산을 거쳐서 연해주로 딱 가면 연해주가 바로 우리의 문턱이 됩니다. 빨리 가서 땅 사놓으세요. 벌써 이미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양 안로에 가요. 100만 평 사놨어요. 그 약초지로. 그 다음에 뭐죠? 대순진례가 또 거기다가 1억 평을 지금 해놓습니다. 저는 세상은 미리 꿈을 꾸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철도가 서울을 거쳐서 일본까지도 갑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벌써 해저터널 얘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남해안의 어느 도시의 시장이라면 지금부터 우리는 한반도 남단에 정거장을 만들겠다. 유레일, 이게 유라시안 철도라 그러거든요. 이미 이거는 뭐 핀란드에서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냐면 헬싱키까지 갖고 가려고. 온 세계가 이러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 좀 깨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회원 가입하시면요. 제가 책 사인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